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가장 화려할 때 당신을 잊곤 합니다. 평화로운 대낮의 강남대로에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나면 경찰과 구급차는 5분 안에 달려오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모래바람 속에서 당신이 고립될 때 국가는 대개 유감이라는 성명서 한 장과 주의라는 자동 문자 메시지 하나만을 남깁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면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수억 원의 항공료, 수십 명의 정예 요원 인건비, 외교적 마찰 리스크,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 한 명의 가치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보다 낮게 책정되곤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위험 지역에 간 것 아니냐는 비난 섞인 여론까지 더해지면 국가는 더욱 계산기를 두드리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대한민국은 이 잔인하고도 합리적인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가 비명을 지르던 그때 우리 정부는 돈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거대한 쇳덩어리들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최악의 손해였고 정치적으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정권의 명운을 가를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비효율적인 작전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왜 그 회색빛 수송기 안에서 흐느끼는 교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오늘 204명의 목숨을 건 국가적 패팅, 작정명 사막의 빛이 남긴 화려하고도 처절한 뒷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가운 국가 시스템을 뜨거운 심장으로 움직이게 했을까요? 제1막 위기와 결단 1장 닫혀버린 하늘길 지옥으로 변한 1등석 2026년 초 중동의 지도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접경지에서 시작된 국경 분쟁은 순식간에 전면전의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찾아 모여들던 리야드와 쿠웨이트 시티는 하루아침에 포성이 가득한 화약고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했던 허브 공항들은 더 이상 민항기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영공을 가르고 대공포가 밤하늘을 수놓는 상황에서 민간 항공사들은 가차없이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혹은 생애 마지막 효도 관광을 위해 그곳을 찾았던 우리 교민들에게 중동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닌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우리 교민들의 증언은 처참했습니다. 스마트폰 전광판엔 모든 항공편이 캔슬드라는 붉은 글씨로 도배됐습니다. 대기실 바닥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멸세점의 화려한 조명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천만 원짜리 1등석 티켓을 손에 쥐고 있어도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했던 돈이면 다 되는 편리함은 국가가 무너지고 총성이 울리는 순간 한 장의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변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말합니다. 공항문이 쇠사슬로 잠기던 그 순간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나약한지 처절하게 깨달았다고요. 통신이 불안정해지고 식수와 식량이 떨어져가던 그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서울의 한 비밀스러운 회의실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조용히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었다는 사실을요. 2장 720명의 예비석 보이지 않는 체크인 카운터 3월 10일 대한민국 국회 국정질의 현장은 차분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중동의 폭격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 지옥 같은 곳에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질문을 던진 의원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마이크 앞에 선 외교부 장관의 대답은 뜻밖에도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이미 군용기 4대가 비상대기 중입니다. 한 번에 최대 72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는 일시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공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와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엔진 예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관의 책상 위에는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 1,650명의 명단부터 오지에 흩어진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개별 연락처까지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거대한 체크인 카운터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기 중인 비행기가 있고 구출 명단도 확보했는데 왜 즉시 띄우지 못했을까요? 국민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무엇을 더 계산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수십억 원의 유류비가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외교적 함정이 있었던 걸까요? 3장. 대통령의 지시와 결단. 0.1%의 리스크를 감수하라. 결정의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전세기 투입과 군수송기 투입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간 전세기는 외교적 마찰이 적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미사일이 오가는 교전 지역에 민간기를 밀어넣는 건 무고한 승무원들까지 사지로 내모는 격이었습니다. 반면 군수송기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안전하지만 군용기가 타국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그것은 군사적 도발로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 새벽 청와대 지하 벙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보고서에는 작전 성공률 90%, 그러나 실패 시 외교적 파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0.1%의 리스크라도 있다면 정치인들은 대개 몸을 사립니다. 사고가 나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펜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데려오는데 효율을 따지지 마십시오. 책임은 내가 집니다. 지금 즉시 군수송기를 출격시키세요.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격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송기가 중동까지 가려면 무려 10여 개 나라의 하늘을 지나야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한 달 이상 걸리는 영공통과 허가. 과연 우리 외교관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을 단 몇 시간 만에 단축할 수 있었을까요? 작전명 사막의 빛은 그렇게 불가능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제2막 사막의 빛 작전 4장 10개국 영공을 뚫어라. 외교라는 이름의 무력 시위. 군용기가 타국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은 민항기가 지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이자 군사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3월 12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0여 개 해당 국가의 외무부에 전화를 걸고 대사관 직원들이 밤을 새워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다. 대한민국을 믿고 문을 열어달라.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동 국가들이 하나 둘씩 영공을 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10개국의 승인을 받아낸 것은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제적 협력과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프리패스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수송기가 착륙한다고 한들 교긴들이 그곳까지 오지 못하면 수송기는 빈 채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쟁통에 흩어진 200여 명의 교민을 무슨 수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 집결지로 모여들었을까요? 5장. 리야드로 집결하라. 사막 위의 엑소더스. 공항이 폐쇄된 쿠웨이트에서 사우디 리야드까지의 거리는 약 500km. 평소라면 대여섯 시간이면 주파할 거리지만 전쟁 중인 지금은 1km가 10km처럼 느껴지는 죽음의 행로였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세워졌고 하늘에서는 전투기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외교부 신속 대응팀은 현지 대사관과 협조해 대형 버스 여러 대를 확보했습니다. 버스 유리창에는 커다랗게 태극기가 붙었습니다. 이 버스는 대한민국 교민들이 타고 있습니다.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무언의 호소였습니다. 교민들은 짐가방 하나만을 챙긴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평생 중동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인 노동자, 비즈니스 가방을 꼭 쥐고 있는 젊은 사원들. 버스가 사막의 지평선을 달리는 동안
교민들은 창밖으로 불타오르는 유전과 파괴된 건물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리야드 공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마지막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먼지를 뒤집어 쓴 버스들이 리야드 공항 활주로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회색빛의 거대한 시그너스 수송기였습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보는 순간 교민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환호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저앉아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6장 하늘 위의 영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내방송 군수송기의 내부는 민항기처럼 안락하지 않습니다. 푹신한 시트 대신 딱딱한 그물망 의자가 있고 기내식이나 영화 서비스도 없습니다. 엔진의 굉음은 귀를 먹먹하게 하고 공기순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투박한 수송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 교민들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수송기 해치가 닫히고 엔진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 기내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군 임무요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탑승하신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든 불안은 이곳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송기 안은 순식간에 통곡의 장이 됐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국가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교민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요원들은 잠 한숨 자지 않고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송기 구석에는 우리 국민이 아닌 낯선 얼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와 사이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3막, 귀환과 그 이후 7장, 태극기 휘날리며 경계를 넘은 품격 3월 16일 새벽 3시, 서울공항의 차가운 정적이 깨졌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수송기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랩이 열리고 초췌하지만 안도한 표정의 교민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로 외국 국적을 가진 교민 가족 5명, 그리고 일본 국민 2명이 함께 내렸습니다. 전쟁터에서 국적은 생존의 유일한 번호표입니다. 수송기 좌석 하나가 모자라 우리 국민 한 명을 더 태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인도적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정부조차 자국민을 구출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우리 군은 함께 가자며 그들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도주의적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교민들은 트랩 아래서 미리 준비된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민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왜 기자를 붙잡고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나라 같다고 외친 걸까요? 8장, 국가의 존재 이유 70평생 처음 본 국력. 내 나이 일흔인데 살면서 대한민국 군용기를 타다니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먼지투성이 가방을 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며 투덜대곤 합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말하고 정치는 썩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막의 빛 작전은 그 모든 회의론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뜨거운 대답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평소에는 공기처럼 존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어두운 사막 한복판에서 절망할 때 그 공기는 거대한 날개가 되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어 집으로 데려온다. 이 메시지는 수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강렬한 국가적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장병들의 헌신, 외교관의 기지,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만들어낸 이 비효율적인 기적.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이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이죠. 하지만 감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전이 남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경제적 청구서와 국제사회의 냉혹한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막의 빛 작전은 204명의 귀환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불길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오늘 사막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시사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